여러분 지금 야너투를 듣고 계십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지금 이분도 네. 공부하시 9개월 만에 거의 3건 정도 투자를 했고, 물론 기대 수익이지만, 네, 기대 맞습니다. 수익이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매각이 된다고 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음흠. 네, 이제 드디어 경공매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첫 낙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물건을 왜 선택했는지는 첫 번째는 또 싸다. 싼 거 되게 좋아하네요. 어쨌든 싸다. 그리고 원래 싼 물건은 아니었고 감정가는 5억 3천 정도 되는 물건인데 이제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저거는 그러면 일반 매물 2개였고 이제 경공매 네. 물건의 첫 번째 물건 되겠네요. 네. 그럼 공부하신 지 몇 개월 차에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스터디 하고 있는 거기서 한 3개월 차에 낙찰 받았어요. 3개월 차에? 그럼 네. 공부하신 지 거의 5개월 차에 받으신 거예요? 네. 네, 딱 맞습니다.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가 5억 3천 정도 되는 감정가의 주택인데 50%까지 유찰이 돼가지고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길래 또 이제 또 싸니까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권리 분석으로는 사실 이거는 권리 분석 때문에 조금 떨렸던 그 물건이었어요. 네. 저희 권리 분석은 사실 좀 여기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그 위기였어요. 왜요? 여기가 사실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그 임차인은 살고 계시지 않았고 그냥 사람은 없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매각 결정 취소 조건이오니 이라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초보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이제 매각 물건 면세서 안에 기타 유의사항의 빈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아무 코멘트가 없는 곳. 근데 이게 딱히 뭔가 문구가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게 압류공매 물건이어서 이제 캠코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근데 진짜 취소되면 어떡하죠? 물어봤더니 진짜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신탁사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취소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해라. 단 보증금은 다 돌려주긴 할 거다. 라고 해서 근데 또 보증금 돌려주면 뭐.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선 2달 정도 또 제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성격이 또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한 성격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혹시 돌려준다곤 하지만 뭔가 특수 물건 같은 원래 초보들은 뭘 모르면 더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더 두려웠던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캠코에 전화하고 이제 뭐 저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해서 우선 가보자 했었어요. 왜냐면 싸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미군 공군 기지인데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게이트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제 게이트가 있는데요.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근데 여기서 메인 게이트가 안전 게이트예요. 여기가 이제 안정적이네. 네, 게이트가. 안정적인 안전 게이트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분 걸리는 위치고요. 사실 이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 게이트를 더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메인 기준으로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경쟁이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시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 여기는 그 안전 게이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평택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3평이 얼마 이렇게 했고 이제 얘네들은 렌탈하우스니까 렌탈을 이제 얼마 맞출 수 있는지 수익률 분석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평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평택이니까 아산보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입지적으로 부대랑도 가깝고 왔다 갔다 하기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산까지 왔지만
그만큼 넓고 쾌적한 환경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산 내에 있는 렌탈하우스들을 또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공실이 많은 렌탈하우스 이게 뭐예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미군들이 이제 군부대 안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부사님 통해서 한 60% 정도 되는 군인들은 밖에 나와서 살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고 부대 내에 이제 일정 그 반경 내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렌탈 말 그대로 이제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의 생활에 맞게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색깔이 다 미국 색깔이에요. 미국 가면 다 주택이 다 저런 색깔이거든요. 네네네, 뭔가 이제 고급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진짜 미국 시골 가면 있는 주택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미국 군인들을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하우스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보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산시 내에 있는 렌탈하우스끼리도 이제 조사를 했고요. 조심해야 될 게 되게 공실이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기에 되게 고급스럽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았어가지고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물 보시면 5억대죠. 그래서 5억대에서 비싸서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임차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그 물건지를 이제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제일 무서웠기 때문에 공실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했고, 다행히 여기는 그 평택이랑 거리가 제일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지 공실이 없었어요. 공실이 없고, 다만 신축 부지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신축으로 올리는 집들은 있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가봤을 때 이렇게 막 짐들이 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등기부등본 뗐을 때 보니까 소유자가 여기 시행사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하셨던 시행사분께서 이제 미분양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근저당 문제 때문에 분양을 못했던 건지 어쨌든 공실로 갖고 있던 시행사 보유분을 약간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다녀왔고, 이제 부동산은 제가 사실 평택으로 임장을 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산에 있는 물건이지만 그 미군들 대상으로 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 평택에 있으니까. 그래서 평택에 있는 부사님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아산시 타운하우스 공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많으니까 하지 마. 하지만 코스모폴리탄이 제일 공실이 없는 곳이긴 해요. 네. 근데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저희가 예를 들어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럼 한인타운에 몰려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인타운 내에서도 약간 그 한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가 약간 형성돼 있는 것처럼 여기가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여기 공실나무 들어가고 공실나무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좀 빌리지 형성은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월 임차를 맞출 경우에 미군들 대상으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렌탈 맞출 수는 있다. 렌탈은 금방 맞춘다. 그리고 매매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세는 이 정도 나간다. 4억 5천 정도. 그래서 그렇게 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이상은 쓰면 안 되겠다. 3억 이상은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딱 했고, 그래서 제가 저의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18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가가 5억 3,800이었는데 이제 2억 7,500에 받은 거죠. 거의 반값에 받은 거예요? 네, 51% 금액으로. 우와, 대출도 90% 되고? 네, 대출도 90% 나왔어요. 야, 근데 요즘 시기에 대출이 요즘에는 저거 받을 당시만 해도 아직 대출 규제가 많이 안 풀려가지고 좀 쉽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먼 옛날도 아니에요. 몇 달 전인데. 네, 올해 3월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90%나 받을 수 있었어요? 저렇게 대출을? 이때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워낙 우선 높았고, 그리고 단독 낙찰도 아니고 또 이제 밑에 이제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여기가 적어도 5억 이상의 값어치는 하는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주택자가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 없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에서 80% 대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6억 이내 상품을 여러분들 아마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신다면 대출이 잘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도대체 어떻게 받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감정가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받았냐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LTV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 머리 금액. 맞추고 있어, 네. 네. 그 어찌됐든 그 담보 인정 네, 네, 비율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게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이게 저렴하게 유찰이 되면 담보 인정 비율 이내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은행 입장에서 낙찰가 대비 90%를 빌려주더라도 담보 인정 비율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거는 굉장히 꿀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 낙찰을 받았는데 단독 낙찰이 되면 은행 중에서는 단독 낙찰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단독 낙찰이라 하면 그만큼 물건이 애매하고 안 좋은 물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수요가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단독 낙찰은 만약에 이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바지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입찰을 하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대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또 입찰을 좀 해달라. 오. 청바지, 기지바지, 뭐 반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급 기술. 네네.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지 아니었고 진짜 입찰자였고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대출이 90%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요. 제가 이제 잔금을 4월 말에 쳤고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흐른 상황이고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집 보러는 굉장히 많이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제가 멀어서 왔다 갔다 잘 못하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부사님들이 잘 이제 케어하시면서 네 손님들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봤을 때 현 시점으로 봐도 이 근처에 전원주택 매물들이 있긴 하고 거의 다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수준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사실 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의 전화 굉장히 많이 와서 네, 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면 언젠가 팔리긴 팔려요. 네. 초보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문의가 아예 없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문의가 많은 거는 내가 이기긴 하니까 좋습니다. 그 가격에 꼭 팔리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거 팔리면 세금은 어떻게 해요? 세금 77% 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려고 이미 그 입찰하기 전에 사업자를 내놨어요. 네, 그럼 일반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내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 과표에 따라서 이제 되고요. 근데 단 이제 제가 이제 차익이 조금 있다 보니까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뭐 보일러도 사실 실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도 바꾸고 뭐 이제 매매 사업자의 경비 처리되는 것들 열심히 열심히 당연히 기름값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해가지고 뭐 잘하면 24% 뗄 수도 있겠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신밖에 없어가지고. 자, 문신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일단은 이렇게 투자를 하셨군요. 감정가 첫 번째는 아공이 아파트 공장 분양을 받았는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싼 물건 사장님과 중공단 떨어졌는데 커튼을 해주고 와서 샀던 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1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 월세 물건. 지하 월세 투자하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첫 번째 거는 월세가 안 나오면서 시세 차익이 오르는 거였는데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고려할 수 있는 물건이겠네요. 근데 저는 참 지하 물건은 참 안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요와 공급이라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단독주택을 지금 그러면 이건 단독주택은 공부한 지 몇 개월 만에 받으신 거예요? 경매 공부 열심히 한 지는 3개월 만에 받았고요. 3개월 만에? 투자 공부를 그냥 투자가 뭔지 알기 시작한 것부터는 한 6개월? 6개월? 네, 5개월,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야너투를 듣고 계십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지금 이분도 공부하시 9개월 만에 거의 3건 정도 투자를 했고 물론 기대 수익이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매각이 된다고 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그러면 최소 2억? 만약에 근데 손해가 난다면 이게 지금 항상 좋은 면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손해는 안 날 것 같다. 손해는 안 난다. 손해는 안 난다. 네, 손해는 네. 안 난다. 좋습니다. 제가 봐도 뭐 호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손해는 안 날 것 같긴 해요. 이 세 네. 가지는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 참 짧은 기간에 좀 저보고 하라고 했다면 과연 제가 했을까라는 반문을 항상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거 원래 네 건이라고 했는데 오늘 세 건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거 뭐예요? 마지막 거. 마지막은 여기 제 문신이 여기 하나 있는데 PPT도 없고요. 네.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산이 사실 이제 부동산이 항상 안 올라서 이제 일산 주민들 항상 마음 아팠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 응종률 상향 자꾸 그런 언론 보도가 저를 설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산에 또 아파트를 당장 살 수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준주거 지역에 있는 썩상이라고 하죠. 네. 썩상? 그러니까 용산의 선인상가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썩은 오픈 상가인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으로 이제 지어질 부지다 해가지고 리모델링 10원 당지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리모델링 10원 당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레어가지고 네. 또 긴급하게 매수를 좀 했었어요. 얼마 주셨어요? 그거 제가 사실 지인분이랑 둘이서 했고요. 네. 7천만 원짜리 물건이라서 3,500만 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취득세 뭐 이것저것 하니까 뭐 한 4천만 원 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무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계획대로 안 됐어요? 원래 목표가 3개월 엑시트였거든요. 네, 3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네. 지금 부동산에서 뭐 찾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셔가지고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좀 이렇게 테마주 같은 주식의 테마주 같이 네. 약간 이렇게 한번 붐이 올랐다가 한 거라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호재가 다시 이제 뭐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는 왜 그런 테마가 돌았던 거예요? 언론이 엄청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정말 신문 전면에 계속 때렸었어요. 막 평촌, 일산, 분당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뭐 아파트 리모델링 할 거다, 재건축 할 거다, 뭐 용적률 어디가 제일 낮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단지까지 막 찍어주고. 그래서 저도 그 찍어준 단지 중에 상가를 산 거긴 한데. 네. 그렇게 뉴스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아예 매수사 그냥 사라진 거구나. 네. 저 사실 이것도 좀 그 막 저녁 6시 막 이때 막 엄청 어렵게 구한 매물이었는데 네. 그래 맞아.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시기적인 분위기를 타는 상품이 있고 네. 분위기를 안 타는 투자 상품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일컫는 썩상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썩상, 썩은 상가, 네. 썩은 상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일반 주거용도는 명의 문제로 네. 걸리게 되니까 이 썩은 상가가 또 평수가 작고 금액이 작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거기에 작은 평수에 금액이 작은 거를 나도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일기 신도시에 있는 작은 상가 위주로 붐이 일었었는데 그게 이게 뉴스 기사가 싹 사라지면서 테마주처럼 이게 다 변질되어 버린 네. 거군요. 네. 월세는 나와요? 월세 나와요. 월세 얼마 나와요? 10만 원. 저한테 욕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한테 욕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지금 10만 이거 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만 원? 네. 공실이어서 관리비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관리비도 내주시고 10만 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그냥 단타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게 이 물건 등기부를 떼고 사잖아요. 등기부를 떼보면 다 법인이 3개월마다 바뀌어 있어요. 1,500, 2,000씩 먹고. 먹고가 아니고 올려서. 네, 그래서 나도 4번째 법인이 되어보겠다. 네, 그런 희망 회로로.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까지 아셔야 될 게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물건들은 이거는 지금 어쨌든 초보다 보니까 잘못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단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는 장기를 바라보고 오르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만약에 안 팔려도 가져갈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야죠. 이제 마음을 돌려보신 거죠? 이제 잊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물건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꼭 이 장기 플랜을 보고 그러다가 단기로 팔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기 투자, 장타를 보고 투자했는데 단기 투자는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네. 단타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거나 매입을 했는데 장타가 되면 그건 잘못한 거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것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장타를 했을 때 수익 구조 정도는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하셨으면 더 좋지 맞습니다.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거는 아직 우리 주식처럼 안 팔았으니까 손해는 아니잖아. 아, 맞습니다. 안 팔았으니까 네, 손해는 그쵸. 아닌 거고 나머지 세 개 거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먼 과거 투자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투자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되겠습니다. 어쨌든 9개월이나 짧은 시간 동안 4건이나 투자하신 거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투자 잘 해 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야노투의 첫 게스트이시긴 한데 시청하시는 나와 똑같은 분들에게 한마디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네. 공부할 것도 너무 다양하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 새로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셔서 저보다 더 잘 되실 거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노력하시면 그 속에서 충분히 좋은 길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야노트? 야노투 야노트? 투자할 수 있어.